자, 반갑습니다. 식민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5장에서는 이제 스트링 형식의 여러 가지 메서드, 그죠? 그리고 스트링 포맷,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숫자 서식화나 날짜 서식화, 그리고 시간 서식화, 그리고 문자열 보관 개념, 그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죠? 자, 이번에 6장에서는 이제, 바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연산자, 즉, 뭡니까? 오퍼레이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른 객체 지향 언어라든지 C 언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라도 접해 보셨다면 이 장은 매우 쉬울 것이며, 그런데 또 C샵만의 연산자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챙겨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연산자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다 그러면 7장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강의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보 수준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놓은 이유가 바로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장의 목표는요. 자, 우리가 옛말에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데이터도 가공해야 정보가 되죠. 당연히. 그죠? 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연산을 통해서 산술 연산이든 논리 연산이든 뭔 연산을 해서든 간에 가공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변수, 상수, 그리고 데이터 타입,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이번 장에서는 여기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연산자,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자, 4.1절이고요. C샵에서 제공하는 연산자들을 일단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자, C샵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프로그래머가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학시간, 저 같은, 뭐라고 할까요? 저는 X세대인데, 아무튼, 이 MZ세대나 아니면 Z세대라고 하죠. 좀 요즘에 20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죠?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시절을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거든요. 근데 요즘엔 전부 다 일괄되게 수학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학 시간에서 덧셈이나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칙 연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등을 수행하는 산술 연산자, arithmetic operator라고도 합니다. 산술 연산자부터 시작해서 데이터의 빗들을 일일이 다룰 수 있는 비트 연산자에 이르기까지 아주 풍부한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C샵에서는 제공을 하는데요. 자, 다음 편은 C샵이 제공하는 주요 연산자의 목록입니다. 자, 그래서 산술 연산자는 이거는 다 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퍼센트라고 해서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증가 감소 연산자 합쳐서 증감 연산자,
인크리먼트 오퍼레이터, 디크리먼트 오퍼레이터라고 불리는 뿔뿔, 마이너 마이너. 근데 이게 앞에 붙으면 전이증감 연산자가 되고 변수 앞에 붙으면 전이증감, 그리고 뒤에 붙으면 후이증감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볼 거고, 그리고 관계 연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그다음 논리 연산자 엔드 이거는 두 개가 변수나 값이 전부 다 참이어야지 참을 리턴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이죠. 그리고 이거는 파이프 두 개예요. 오하기 표시죠. 이거는 둘 다 거짓이면 거짓을 리턴하지만 하나라도 참이면 참을 리턴하는 타입이고, 이거는 나트 연산자라고 하는데, 내가 true를 줬다가 이걸로 변수에다가 true를 줬다가 이걸로 그 값을, 이게 이제 다낭연산자인데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다낭연산자 unary operator라고 하는데, 이거는 true를 false를 true로 이렇게 바꾸는 not 연산자입니다. 부정 연산자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조건 연산자지만 이거는 사망 연산자로도 많이 불립니다. 다른 언어 책에서는 사망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이거 이미 했어요. 여기 수식이 오고 여기 콜론 안에 요렇게 해서 요 값이 참이면, 그죠? 요 참값을 리턴하고, 그게 아니라면 펄스 값을 리턴해주는 if else 문하고, if else 문을 짧게 치는 거 코드를 절약해서 사망연산자, 여기서는 조건연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널 조건연산자, 물음표 땡땡, 그리고 물음표 대괄호 두 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널 여부를 알아보는 거고, 비트 연산자, 자 요거는 뭐예요? 쉬프트 연산자예요. 비트를 이동시켜서 숫자를 변형시키는. 그리고 요거는 AND, 파이프.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논리 연산자고요. 한 개가 있으면 비트 연산자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할당 연산자, 다른 말로 대입 연산자라고도 하고, 특히 요런 것들, 그죠? 요런 것들은 우리가 할당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널 병합 연산자, 물음표 두 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셨다면 산술, 증감, 관계, 논리, 사망, 그리고 비트, 할당, 이 정도는 보셨을 텐데, 널 조건부 연산자와 널 병합 연산자는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틀린에도 조금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일단 다 알더라도 아시면 넘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표는 있는 연산자 중 대부분은 각각 특정 형식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가령 산술 연산자 중 이 나눗셈이라는 연산자는 모든 수치 데이터 형식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문자의 형식의 스트링 타입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를 봤나요? A, B, C 해서 나누기 B, C 뭐 이런 경우 보셨나요? 못 봤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는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나눗셈 연산자는 모든 수치 데이터 형식에 사용할 수 있지만 문자열 형식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봐도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비교 연산자, 그죠? 비교 연산자 중에서 뭡니까? 등가 연산자, 이꼴입니다. 이꼴은 정수 형식, 부동 소수점 형식, 문자열 형식 등 모두 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처럼 연산자들이 지원하는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는 각 연산자를 설명드릴 때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쭉 한번 봤다라는 거죠.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은 연산자의 사용 예입니다.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연산자는 당연히 피연산자, 즉 오퍼랜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와 같이 지금 연산자가 두 개가 쓰였어요. 그죠? 이거는 산술 연산자 중에서 덧셈 연산자, 플러스 연산자고, 이거는 할당 연산자라고도 하지만 대입 연산자라고도 많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에서는 대입 연산자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대입 연산자는 유일하게 뭐예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연산을 하는 애예요. 왜? 이거 더해서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튼 이 두 가지 연산자가 쓰였어요. 근데 이렇게 숫자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숫자 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퍼센트, 그리고 또 플러스는 곱하기 있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연산자들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우리가, 그리고 요거 곱하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어떤 용도에 따라 쓰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두 개의 연산자를 이렇게 수치형 데이터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 얘는 두 개의 오퍼랜드, 즉 피연산자가 있죠. 그래서 얘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이항 연산자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3-4가 왔다. 이것도 이항 연산자예요. 그때는 마이너스는. 그런데 이 플러스 A하고 이렇게 그냥 놔두면 여기 앞에 플러스가 생략된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A를 하게 되면 이거는 오퍼랜드가 몇 개예요? 한 개죠. 다낭 연산자라고 합니다. 유너리 오퍼레이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항 연산자죠. 그런데 그래서 이 오퍼랜드의 개수에 따라서 다낭이냐, 이항이냐, 삼항이냐 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곱하기는 숫자가 있으면 당연히 곱셈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얘가 변수에 붙으면 아스타리크 형태로 되어서 포인터 형식이 되죠. 그죠? 그런 것들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퍼랜드, 즉 피연산자에는 그림과 같이 상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죠? 이거는 리터럴이잖아요. 그죠? 상수 리터럴. 그 자체로서의 값을 우리는 리터럴이라고 했죠. 그리고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연산자 기호들이 수학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비호감형으로 생기기는 했지만 너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수학 시간을 고등교육을 이상 마쳤다. 아니죠. 초등교육 이상만 마쳐도 이 정도는 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처음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등학교 가기 전에 뭐 수학학원을 갔다. 그래 갔는데 뭐 그때 제일 처음 봤으면 이게 뭐지? 이래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비호감형으로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초등학생을 건너 중학생을 건너 뭐 이거 중학생이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이미 안단 말이에요. 왜? 워낙 많이 봤으니까 익숙해지면 거부감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거부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알고 보면 그렇게 재수없는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절의 arithmetic operator인 산술 연산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연산자와 친해 보도록 하죠. 물론 수학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산술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쓰잖아요. 10 더하기 5는 15. 그죠?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뭐예요? int a는 대입 연산자를 쓰고 10 플러스 5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예. 요런 차이점이 있죠. 맞습니까? 예. 수학 시간.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죠? 예. 그러한 차이점들도 여러분들이 되새겨 볼 만하다라는 거죠. 저는 워낙 이거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오히려 낯설어 보여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4.2절 산술연산자입니다. 자,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산술연산자 arithmetic operator는 수치 형식 데이터를 다루는 연산자죠.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수치 간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하는 기능을 한다 이거예요. 다음 편은 산술연산자의 모든 종류와 기능을 정리를 한 건데요. 이거는 뭐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플러스는 더하는 거고 빼는 거고 이거는 곱하는 거고 이거는 나누는 몫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연산자는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가 이렇게 10 해서 3을 했어. 몫은 3이에요. 그럼 이 나머지는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구하는 게 바로 뭐다? 퍼센트 연산자라는 거예요. 특히 이 퍼센트 연산자는 짝수, 홀수, 배수 뭐 이런 거 구할 때 아주 조건문과 함께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 연산자를 오른쪽 피연산자로 나눈 후에 나머지를 구한다라는 거. 그리고 아울러 이것들은 전부 다 산술 연산자이기 때문에 지원 형식은 모든 수치 데이터 형식이라는 점.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녹색으로 바꿔야겠네요. 산술 연산자는 이름이 나타내는 것처럼 수치 형식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수 형식과 부동 소수점 형식, 그리고 우리가 데시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되죠. 전미사로 m을 붙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플로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미사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롱도 원래 나타내야 되는데 롱은 그냥 L이죠. 이거는 C샵에서 알아보니까 그때 지원을 하더라고요. 안 써도. 그죠? 아무튼 데시멀 형식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죠? 모든 수치 데이터니까. 그래서 산술 연산자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피연산자가 필요합니다. 맞잖아요. 뭘 더할 건지. 그죠? 그래서 연산자가 가운데 오고 오퍼레이터가 가운데 오고 피연산자가 양옆에 위치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의 피연산자가 필요한 연산자 말씀드렸죠. 연산자가 여기 있고 오퍼랜드 왼쪽 오른쪽 두 개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이항 연산자라고 했죠.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만약에 이게 없어, 그러면 얘는 연산자가 만약 앞에 붙었어, 그러면 이거는 단항이에요. 1항. 그래서 오퍼랜드 즉 피연산자의 개수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2항, 단항, 3항 이렇게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산술연산자의 사용 예인데요. 콘솔 라이트 라인에서 3 플러스 4 하면 누구나 다 7이라는 거 알고 인트 리절트 해서 15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3, 5, 15가 돼서 딱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리절트를 찍으면 나머지는 얘는 0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직접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면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눈으로 훑고 지나치지 말고요. 뭐 우리 실습해 볼 거니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뭐 인트 a는 111, 111 플러스 222. 그러면 당연히 자, 요거 문자열 보관 형태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333이 나오겠죠. 그리고 A가 지금 333이에요. 그죠? 100을 뺐어요. 그럼 233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곱하기 10을 냈어. 233에다가. 그러면 2330이 나올 거거네요. 그런데 2330, 그죠? 2330이에요. 이거는 정수예요. 소수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6.3 더블형이에요. 그러면 데이터의 범위가 어떤 게 넓어요? 플로트가 들어가든 더블이 들어가든 얘들은 소수점 자리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지수와 가수부로 나누기 때문에 표현 범위가 정수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수점이 있는 부동소수점 형식 타입으로 나눗셈을 하게 되면 앞에가 정수라고 할 값이라도 얘는 내가 여기에서 F를 붙이면 F로 받아줘야 되고 더블로 선언하면 이렇게 하면 나눠서 소수점이 있는 형태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피연산자 중 한쪽이 부동소수형이면 부동소수형 버전의 연산자가 사용이 된다라고 했고 나머지 피연산자도 부동소수형으로 형식이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연산을 할 때 얘를 2333.0으로 해놓고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뭐 계산해보면 369.841269 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콘솔 라이트 라인에서 달러에서 22 나누기 7이에요. 이거는 나누기는 몫을 구한다고 했죠. 그럼 7, 3은 21이 되겠네요. 그죠? 21이니까 이거는 몫은 3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가려고 해서 다시 뭡니까? 퍼센트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7, 3은 21 그러니까 나머지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이죠. 다 안다 그죠? 이 정도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뭐 개념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쭉 배워 오시던 내용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뭐 뒤에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자, 다음 코드에서 리절트의 값은 어떤 값을 갖게 될까요? 해서 into result는 3 플러스 4 곱하기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우리는 수학 시간을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게 먼저 수행이 되죠. 우선순위가 얘가 높잖아요. 그래서 4, 5, 20 그죠? 230이 아닌데 4, 5, 20 리절트는 23인데 제가 왜 이랬죠? 잠시만요. 223이 되고 그리고 바본가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코드 적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가독성 좋게 하기 위해서 갈로로 묶어야 돼요. 갈로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로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두 개를 먼저 더하고 얘를 곱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갈로를 쳐야 돼요. 그럼 7, 5, 35가 돼서 값이 23이 아니라 3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 이렇게 된 것은 리절트는 결국 23이 되고 4 곱하기 5가 먼저 계산되고 그 결과에 3을 더한 값이 리절트에 대입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산술연산자 사이에 우선순위는 수학에서의 사칙 연산 우선순위와 같아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가 먼저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중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 3 플러스 4를 먼저 계산하도록 변경하고 싶다면 말씀드린 바대로 괄호를 사용을 하면 되죠. 이와 같이 괄호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결과는 이거는 더해서 7이 되고 7 곱하기 5는 35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자, 이번에는 증가연산자와 감소연산자 합쳐서 우리가 증감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증가연산자 인크리먼트 오퍼레이터와 감소연산자 디크리먼트 오퍼레이터는 기능이 조금 뭐 재밌다라고 하기는 뭐 그렇고 아무튼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증가연산자는 피연산자의 값을 1을 증가를 시켜요. 그리고 감소연산자는 말 그대로 피연산자의 값을 1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증가연산자의 기호는 뿔뿔이에요. 그리고 감소연산자의 기호는 마이너마이너예요. 그래서 연산자 뿔뿔 마이너마이너 증가연산자 감소연산자 오퍼랜드 피연산자의 값을 1을 증가시키고 모든 수치 데이터 형식과 열거 형식도 지원을 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마이너 감소연산자도 역시 피연산자의 값을 1을 감소시키고 모든 수치 데이터 형식과 열거 형식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